세미나할 주제는 how to read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파트 AI 머신러닝 분들이 앞으로 세미나 하면서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한번 보니까 대학교 3학년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대학교 1년 전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있는데 저는 일단 듣는 분들이 3, 4학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2병보다 무섭다는 대상병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취업 전선에 막상 들어가진 않았지만 뭔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보통 대학교 3학년 정에 걸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앞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확실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여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실을 제가 1년 가까이 해왔고 프로젝트를 2-3개 정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AI랑 머신러닝이 또 어떤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을 아주 조금, 진짜 더 조금 얘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인공지능은 아주 어렵고 그리고 또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어렵다는 게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어렵죠 사실. 근데 제가 느낀 인공지능은 뭔가 공부라기보다는 연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대학원의 진학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뭔가 학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검증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를 베이해서 내가 어떤 걸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신경을 안 해서 뭔가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는 이유가 아마 이 안쪽에서 무언가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대학원을 가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여기도 이제 AI 파트에서 대학원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또 부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논문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학부 수준의 지식으로서 논문을 처음 보는데 영어 자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기술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코드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글이 정말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석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석사 그 이상으로 박사의 길도 정말 가볍게 열려있다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의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공신된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까지는 뭔가 공부를 계속한다는 거에 대한 뭔가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계속 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논문을 참고할 건 아닌데 논문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첫 번째는 벤이라는 모델이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 이 아래 인용수가 있잖아요. 이 인용수가 지금 각각 6만 회고 아래는 9만 회예요. 이게 지금 인용수가 거의 100개만 돼도 정말 성공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논문은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논문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모델이 무엇이냐 이게 생성형 모델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위조 지폐를 만든다고 쳐요. 내가 이 제너레이터인데 내가 위조 지폐를 만들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위조 지폐를 더 잘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이거를 잘 감별하는 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까지 보았을 때도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감별했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람인지 그거를 못하는 정도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성형 모델에 정말 큰 기법적인 장치가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Attention is Value Need라는 논문인데 우리가 기존에 채팅이나 그런 번역을 하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긴 단어의 문장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점점 가중치 않게 돼서 그것이 번역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새로 제시된 모델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 모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모델을 시켰다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을 가져옵니다. 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학사수준에서 마치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누군가가 너 아직도 어린애에서 요즘 뭐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다는데?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무슨 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챗GPT는 1조개의 단어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말할 단어가 1조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만약에 오늘 점심은 뭐 네모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먹지라는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델이 먹지라는 단어를 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텍스트 분류를 한다든지 질문 응답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챗GPT라는 거에서 또 발전이 일어나요. 이게 세그멘트 애니팅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왜 텍스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런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걸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회사인 메타에서 세그멘트 애니팅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해가지고 제로샵 세그멘트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인기를 자동으로 따주는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던 거 가지고 데모를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정말 사진만 넣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세분화하게 분할이 아주 잘 된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정말 빠르고 뭔가 연쇄적으로 그 페인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의 시장 자체가. 근데 이 안에서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식이 생겼을 시점이 저는 갤럭시 S1을 사용했을 시점이 많거든요. 대략 저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시점에 저는 되게 놀이공원 가는 것을 좋아하던 어린아이였어요. 부모님께서 놀이공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 아래서 뭐 주말이거나 평일에 남는 시간에 혼자 놀이공원에 이제 떨면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공원에서 뭔가 행복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꼭 놀이공원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라는 저만의 목표를 가지고 학창 시절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산업 시스템 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놀이공원에서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거기에 맞는 게 산업공학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입시를 끝난 고등학교 3학년에 19살의 나이에 롯데월드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미성년자의 나이였는데 원래는 미성년자가 이런 그런 대기업에서 알바를 하는 게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1개월 정도 그냥 수습 기간을 있다가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롯데월드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롯데월드 가보시면 퍼레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이 퍼레이드 차에 들어가서 직접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저희 산업시스템공학과 여기 학생분들 일본 계신데 산업시스템공학과를 보면 저희 과는 최적화 물류나 이런 걸 배우는 학과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는 저기 따로 있는데 왜 다들 코딩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편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코딩을 접한 게 사실 이런 협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접한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 대충 알고리즘을 쓰는 것으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터 3개월 정도 동안 대충만 계속 풀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냥 코드가 이렇게 짜여지는구나 정도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코딩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코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듯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해결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이 나의 적성에 맞나 싶어서 2학년이 끝나자마자 학부 연구생을 시작하게 돼요. 저희가 학부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이런 제목을 가진 프로젝트를 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진짜 대단한 거 하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시킨 게 라벨링이었어요. 그래서 라벨링을 하는데 라벨링이 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만 장의 라벨링을 학부 연구생들한테 시키고 그냥 가셨는데 저는 그걸 그냥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져왔는데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스마트팜에서 이제 식물들을 키울 때 이게 생명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어가는 식물인데 이거를 라벨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버닝박스를 쳐서 죽은 식물인 거를 라벨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러 들어온 건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마우스 클릭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뭔가 너무 다양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름방학에 우연히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오동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시간마다 사건이 너무 상이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뉴스는 오동시가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뉴스는 또 소방당국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빗대려 있는 기사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들에게 어떤 편협한 시각을 가진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건 자체의 팩트만으로도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조금 이쁘진 않지만 어떻게 구현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야기를 보니까 저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프로젝트를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저조차도 계속 뭔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인공지능에 대한 저의 시작이었는데 저조차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어렵고 나도 계속 바뀌는구나. 그래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웹앱이나 서버 클라우드 다들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려워 계속 바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잘 소통을 하면서 꿈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마치겠습니다.